안녕하세요. 경희연경한의원 원장 박연경입니다. 오늘은 질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질염은 많이들 아시는 질환이시죠? 질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질에 생기는 염증이라는 건데요. 이 질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원인균에 따라서 세균성 질염도 있고, 기생충의 하나인 트리코모나스 질염도 있고, 곰팡이균의 하나인 칸디다 질염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좀 폐경 이후에 연령대가 좀 높은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위축성 질염도 있습니다. 이 질염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질 분비물의 양상도 달라지고요. 때로는 가려움증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하는데, 그렇다면 우선 정상 질 분비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. 정상 질 분비물이라는 건 일단 약간 무색이거나 혹은 약간 미색의 거의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색깔의 액체이고요. 그리고 일단 냄새가 없어요. 냄새가 없고 약간 점도가 있는 혹은 물 같은 그런 양상의 정상 질 분비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질염에 걸리게 되면 이 질 분비물의 양상이 달라집니다. 뭐 냄새가 나기도 하고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많이 끈적이거나 아니면 그 성상 자체가 달라지기도 해요. 거품이 생기기도 하고요. 그렇게 좀 색도 달라지고 그리고 가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질 분비물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우리 이제 질 내부에는 뭐 여러 가지 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분비샘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뭐 한선이라든지 피지선이라든지 바르톨린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분비물, 그리고 뭐 자궁 경부의 뭐 세포, 질 내에서 나오는 분비물, 뭐 난소나 자궁 내막에서 나오는 분비물들, 뭐 아니면 거기에 있는 미생물, 그리고 미생물들의 그 대사물질,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서 질 분비물을 만들어내는데, 감염이 되게 되면 이 환경들이 바뀌게 되면서 분비물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. 그러면 각각 어떤 질염이 있고 그 질염은 어떤 증상들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세균성 질염부터 볼게요. 세균성 질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질염이죠. 세균성 질염은 생각보다 흔해서 전체 질염의 한 3분의 1 정도는 세균성 질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세균성 질염이라는 거는 이제 세균에 의한 감염인데, 우리 질 내부에는 정상균이 있어요. 유익균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질 내부에 도움을 주는, 내부 환경에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정상균인데, 유산간균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. 이 유산간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질 내부가 감염이 되는 걸 막아요. 그리고 질 내부의 산도를 pH 한 4.5에서 3.8 사이에 약산성 정도로 맞춰서 다른 외부 침투를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감염이 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. 세균성 질염에 걸리게 되면 유산간균의 수가 정상보다 많이 적어지게 되고요. 그리고 현기성 세균, 나쁜 균이죠. 나쁜 균의 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세균성 질염은 사실 한 과반수에서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하지만 가끔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이제 질 분비물의 양상이 약간 흰색 혹은 회백색을 띠기도 하고 가끔 비린내 같은 걸 느끼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볼게요. 아까 말했듯이 트리코모나스는 기생충의 하나예요. 원충이라고도 하는데, 요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그 빈도는, 그러니까 유병률은 좀 낮은 편입니다. 하지만 한번 걸리게 되면 굉장히 전파가 잘 돼요. 그러니까 전염력이 높다는 거죠. 그래서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가진 그 성상대자한테 감염을 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.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치료를 받을 때 같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.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은
굉장히 특징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. 일단 질 분비물이 화농성 양상을 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노란 혹은 이렇게 콧물 같은 녹황색? 그런 색깔을 보이고요. 거품도 조금 섞여 있고 냄새가 안 좋아요. 악취가 나기도 하고요. 그리고 가끔 가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분비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경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주 특징적인데요. 자궁 경부를 관찰을 해보면, 그러니까 그 질경을 통해서 경부 안쪽을 살펴보면 보통 정상 여성의 자궁 경부는 경부가 핑크빛을 띠거나 약간 선홍색을 띠는, 그러니까 핑크에서 약간 선홍색 그 사이 정도를 띠는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자궁 경부인데요. 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걸리게 되면 그 자궁 경부가 빨간색 점점점점점점 이런 그 발적된 점들이 보입니다. 그 홍반들이 보입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, 딸기 경부라고 얘기를 해요. 마치 딸기 모양이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딸기 경부가 보이는 게 특징적이고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칸디다 질염을 볼게요.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흔해요. 이 칸디다 질염은 정말 정말 흔한데 여성의 한 75% 정도가 일생 동안에 한 번 이상은 겪어볼 법한 질염입니다. 이 칸디다 질염에 걸리게 되면 일단은 질 분비물 양상이 아주 특징적으로 하얘져요.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의 두부 으깨 놓은 거 있죠. 그런 모양이랑 비슷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리코타 치즈나 왜 코티지 치즈 같이 약간 이렇게 몽글몽글한 치즈 같은 느낌으로 생긴 질 분비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증상으로는 굉장히 가렵습니다. 냄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악취가 나진 않는데 약간 단냄새 같은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고, 그리고 이 칸디다균은 곰팡이균이에요. 그래서 곰팡이균에 의한 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위축성 질염에 대해서 알아보면, 위축성 질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경 이후에 연령대가 좀 있는 여성들에서 나타나는 질염입니다. 이게 왜 나타나냐면 폐경 이후가 되면 여성의 몸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일단은 난소에서 분비가 되던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굉장히 적어져요. 왜냐면 난소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도 분비가 적어지게 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질 분비물로 인해서 질 내부가 조금 촉촉하게 외음부도 조금 윤기가 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, 그러니까 윤활제가 나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면 건조해져요. 근데 우리 마른 땅이 잘 갈라지잖아요. 그것처럼 질 내부가 건조해지게 되면 손상을 입기가 쉽고요. 근데 손상을 입기 쉬우면 감염이 되기도 쉽죠. 그래서 질염이 생기게 되는데 증상으로는 뭐 성교통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교시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런 자극 없이 그냥 질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제 백색의 분비물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. 때로는 가려움증도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질염 종류들을 봤는데 이 외에도 물론 인균성 질염, 그러니까 임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. 그런 질염도 있고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헤르페스 질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외부 물질에 의한 질염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빈도가 좀 작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진 않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질염은 혹시 어떻게 왜 한의학적으로는 왜 생기는지 그렇다면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일단 이런 질염들은 쉽게 생각하면 질에 생기는 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왜 감기 걸리는 것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 안 걸릴 때 걸릴 수도 있고 남들보다 더 잘 옮을 수도 있고 하죠. 그것처럼 질염도 여성 생식기 쪽, 자궁, 질, 난소 이런 쪽이 조금 약한 경우에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후천적으로 약해진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
다른 사람들 감기 걸리듯이 나는 질염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약하게 된 원인은 뭐냐 살펴보면 이 또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혈이 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, 이제 신이 허하다. 우리 왜 오장육부란 얘기하죠. 오장육부 중에 이 자궁이 있는 부위는 신에 해당하는 부위예요. 그래서 이제 신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 그렇게 질염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. 또 이거 외에도 뭐 이쪽 아래쪽으로 어혈이 있거나 아니면 습기가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좀 열이 있거나 혹은 너무 차거나 뭐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다양한 경우에 질염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질염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그 치료는 당연히 원인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지요. 만약에 기혈이 허하다고 하면 기혈을 보충해주는 약을 기본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, 습기가 끼어 있다고 하면 습기를 빼내주는 약, 그리고 만약에 뭐 어혈이 있다고 하면 어혈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약, 뭐 이런 식으로 각 개인에 맞는 맞춤 처방이 들어가게 됩니다. 이거 외에도 이제 외치 치료가 같이 들어가요. 내원하실 때마다 침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. 뭐 어떤 혈자리에 이제 뜸을, 그러니까 직접 제작한 뜸을 이렇게 뜨게 되는 경우도 있고, 혹은 약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혈자리에 약침을 주입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집에서는 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, 생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사 습관, 수면 습관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, 그리고 뭐 운동 아니면 뭐 좌욕을 해야 되면 좌욕,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티칭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한약 치료,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, 그리고 생활 관리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질염 또한 잘 치료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. 이 질염이 사실 뭐 한 번 걸리고 말고 하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피곤하거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좀 업무가 많았다거나 이렇게 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걸린다면, 그러니까 만성 질염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냥 포기를 하고 그래 뭐 이럴 때마다 질정제 넣고 이렇게 좀 대증 치료를 하면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시는 분들도 많아요.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. 아, 왜 자꾸 질염이 생기지? 내가 자궁 쪽이 안 좋은가? 그래서 불안해 하시는데, 이 만성 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. 이렇게 만성화되는 그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밀히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질염 또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입니다. 그래서 질염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신다거나 질염을 오래 알아오신 분이라면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